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단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 그녀는 가족 앞에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아빠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다. 뭐라고? 그딴 소리 집어치워. 내가 미쳤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지단아,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지단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연인 지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림은 지단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지림과의 만남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지림은 예술학과 학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지단은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지만 지림을 만난 후로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커밍아웃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동생은 조용히 피했고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엄마는 울면서 지단을 안아주려 했지만 그 안아줌 속에 숨겨진 거부감이 느껴졌다. 다음 날 지단은 마음을 추스르며 엄마의 생일 파티를 계획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녀는 지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마, 도와줄래? 엄마 생일에 깜짝 파티를 할게. 지림은 걱정스런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나, 괜찮을까? 내 가족이 하지만 지단은 고집을 부렸다. 파티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됐다. 지단은 케이크를 주문하고 친구들을 초대하려 했지만 가족의 반대가 예상됐다. 그녀는 엄마를 위한 선물을 샀다. 고급 핸드백, 엄마가 항상 원하던 거였다. 파티 당일, 지단은 집에 모인 가족들을 보며 긴장했다. 모두 모였네요. 오늘은 엄마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지만 아빠가 말을 끊었다. 파티. 무슨 파티? 내가 그런 짓을 한 마당에 지단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짓이라뇨. 저는 그냥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단아, 지금은 안 돼. 은혜가. 그 문제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 이 지단은 눈물이 고였다. 파티는 금지당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울었다. 그날 밤 지림이 찾아왔다. 다나, 괜찮아. 지림의 품에서 지단은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위로는 일시적이었다. 다음 날 지단은 우연히 가족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단이 파티를 하겠다고? 웃기지 않아? 그 애가 무슨 짓을 했는데?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형부가 될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해? 아빠의 목소리가 덧붙였다. 그냥 무시해. 곧 정신 차릴 거야. 지단은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의 조롱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게 내 가족이야. 그녀는 지림에게 달려갔다. 지림은 지단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지단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은 어떡하고? 그녀의 선택은 점점 어려워졌다. 지단은 직장에서의 압력도 느꼈다. 회사 상사가 지단 씨, 결혼은 언제 해?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피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지림은 예술가로서 자유로웠지만 지단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 차이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리마, 나 때문에 내가 힘들면 어떡해? 지단이 물었다. 지림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지림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지단의 가족 문제가 그들의 사랑을 위협하고 있었다. 파티 사건 후 지단은 엄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지단아, 우리 집안은 평범해야 해. 내가 그러면?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지단은 분노가 치밀었다. 평범. 그게 뭐예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단은 지림과 함께 카페에 앉아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림이 제안했다. 시간을 주자. 서서히 변할 거야. 하지만 지단은 불안했다. 그녀의 마음속 충돌이 점점 커졌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의 조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웃기지 않아. 그 말은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아침에 일어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곤한 눈, 창백한 얼굴. 이게 나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출근길에 지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지림은 즉시 답했다. 알았어. 사랑해. 그 메시지가 지단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회사에서 지단은 집중하지 못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단 씨,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상사의 물음에 그녀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폭발할 것 같았다. 점심시간, 지단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그녀는 사회의 정형화된 틀을 원망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 혐오 발언들. 그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퇴근 후 지림과 만난 지단은 눈물을 흘렸다. 리마, 가족이 나를 비웃었어. 파티를 금지하고 뒤에서 지림은 지단을 안아주며 말했다. 그건 그들의 무지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지림의 마음도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지림의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어머니는 지림의 성향을 알고도 받아들였다. 너는 내 길을 가. 어머니의 그 말이 지림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지단의 상황은 달랐다. 다나, 내 가족을 설득해보자. 지림이 제안했다. 지단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그들은 나를 병자 취급해. 그날 밤, 지단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지림의 집에서 머물렀다. 지림의 작은 아파트는 따뜻했다. 책장 가득한 예술 서적, 벽에 걸린 그림들. 지림은 화가였다. 그녀의 작품은 자유와 사랑을 주제로 했다. 이 그림은 너를 위해 그렸어. 지림이 지단에게 보여준 캔버스에는 두 여자가 손을 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단은 감동받았지만 현실이 그녀를 끌어내렸다. 다음 날, 지단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단아, 집에 와. 이야기 좀 하자. 지단은 망설였지만 갔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단아, 내가 그 여자와 헤어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지단은 충격을 받았다. 엄마, 지림을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내 핸드폰 봤어. 그의 사진들. 지단은 배신감을 느꼈다. 엄마가 내 사생활을 침범했어요.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가 소리쳤다. 지단은 집을 나왔다. 더 이상 못 참아. 그녀는 지림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지림도 지쳐 있었다. 다나, 나도 힘들어. 내 가족 때문에 우리 관계가. 지림의 말에 지단은 죄책감을 느꼈다. 미안해.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단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해? 친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지단은 믿지 않았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동성애자들의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거부는 흔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말들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단의 아빠가 회사에 연락했다. 딸이 이상해요. 상담 좀 해주세요. 지단은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지단 씨, 개인적인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나? 그녀는 부정했지만 압력이 느껴졌다. 이게 내 삶이야. 지단은 자문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포기할까?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지림은 지단을 지지했지만 자신의 꿈도 있었다. 나 전시회 준비 중이야. 내가 도와줄래? 지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파티 사건 후 한 달, 지단은 독립을 선언했다. 집에서 나갈게요.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그녀는 짐을 쌌다. 지림의 집으로 이사했다.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자유는 달콤 쌉싸름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빛들. 지단은 불안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피어났다. 가족을 상처 입힌 건 잘못일까? 사랑을 선택한 건 이기적인가?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단과 지림의 동거 생활은 처음엔 설레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다. 지단의 직장 스트레스가 쌓였다. 오늘도 상사가 결혼 얘기했어. 지림은 위로했다. 무시해. 내 인생이야. 하지만 지림도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전시회 준비 중 갤러리 주인이 작품이 너무 대담해라고 말했다. 지림의 그림에는 동성애 테마가 녹아 있었다. 사회가 받아들일까? 지림이 지단에게 물었다. 지단은 내가 믿는 대로 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편 지단의 가족은 연락을 끊지 않았다. 엄마의 메시지, 지단아, 돌아와. 내가 없으니 집이 허전해. 이 지단은 읽고 지웠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엄마를 버린 건 나야. 그녀는 자책했다.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니, 아빠가 아프셔. 지단은 놀라 집으로 달려갔다.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가 말했다. 지단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병실에서 아빠가 말했다. 내가 그 짓을 그만두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지단은 분노와 슬픔이 섞였다. 아빠, 그건 제 삶이에요. 그녀는 병원을 나왔다. 지림에게 털어놓았다. 아빠가 아프신데 나 때문에. 지림은 안아주며 말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들의 편견 때문이야. 하지만 지림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생겼다. 단이 가족을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까? 지림은 자신의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지단이 가족과 싸워. 어머니는 사랑은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지림은 지단에게 그 말을 전했다. 하지만 지단은 쉬운 소리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압력이 더해졌다. 지단의 회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루머가 돌았다. 지단 씨가 여자랑 산대.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지단은 고립감을 느꼈다. 이게 대가야. 그녀는 생각했다. 지림의 전시회가 다가왔다. 지단은 도왔다. 포스터 붙이기, 초대장 보내기. 하지만 전시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단의 가족이 나타났다. 지단아, 여기서 뭐해? 엄마가 물었다. 지단은 당황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동생이 긴스타 봤어 라고 대답했다. 전시회에서 지림의 그림을 본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뭐야? 역겹다. 아빠가 중얼거렸다. 지단은 지림을 보호하려 했지만 가족의 비난이 쏟아졌다. 내가 이 애를 망쳤어. 엄마가 지림에게 소리쳤다. 지림은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하지만 가족은 듣지 않았다. 전시회는 엉망이 됐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지림은 울면서 달아났다. 지단은 쫓아갔다. 리마, 미안해. 지림은 내 가족 때문에. 내 꿈이 얘라고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지단이 소리쳤다. 지림은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맞받아쳤다. 배신과 상처가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지단은 혼자 거리를 걸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그녀의 내적 투쟁이 절정에 달했다. 도덕적 선택,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사회의 정죄 속에서 그녀는 고독을 느꼈다. 다음 날 지림이 사과했다. 미안해, 화가 났어. 지단도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단은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자로서의 삶이 힘들어요.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했다. 지단은 노력했다. 하지만 가족의 연락이 계속됐다. 지단아, 집에 와. 이 결혼 소개할게. 아빠의 메시지. 지단은 거부했다. 저는 행복해요. 하지만 정말 행복한가? 그녀는 자문했다. 지림과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지만 희생이 컸다. 친구들의 조언도 엇갈렸다. 포기해라는 친구, 버텨라는 친구, 지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전시회 사건 후 지림의 커리어가 타격을 받았다. 갤러리가 계약 취소했어. 지림이 말했다. 지단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전시회 실패 후 지림은 우울증에 빠졌다. 내 그림이 아무도 안 봐. 지단은 위로하려 애썼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림의 눈빛은 어두웠다. 지단은 자신의 직장도 위태로웠다. 상사가 개인 문제로 업무가 떨어지네 라고 말했다. 지단은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반발했다. 왜 나만? 그녀는 사회의 이중성을 원망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지단은 항상 완벽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제 그 완벽은 산산조각 났다. 지림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유로웠다. 그 차이가 갈등을 키웠다. 다나, 내 가족 돈으로 살면 어때? 지림이 농담처럼 말했다. 지단은 화가 났다. 그럴 수 없어. 싸움이 잦아졌다. 지단의 엄마가 찾아왔다. 지단아, 집에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지단은 엄마, 지림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울었다.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이 망해. 지단은 가슴이 아팠다. 엄마를 상처 입히는 게 싫어야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간 후 지단은 지림에게 말했다. 엄마가 왔었어. 지림은 또 설득하려고 라고 물었다. 지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림이 말했다. 다나, 나 헤어지자. 지단은 충격을 받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지림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해. 하지만 내 가족 때문에 우리 둘 다 망가질 거야. 이 지단은 절망했다. 리마, 가지마. 하지만 지림은 짐을 쌌다. 미안해. 지단은 혼자 남았다. 빈 아파트에서 그녀는 울었다. 이게 끝인가? 다음 날 지단은 가족에게 갔다. 엄마, 아빠,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기뻐했다. 잘 생각했어. 하지만 지단의 마음은 공허했다. 지림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자문했다. 직장에서 지단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결혼할게요. 상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단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사랑을 배신한 대가로 가족의 평화를 얻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가짜였다. 지림은 다른 도시로 갔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메시지 보냈다. 지단은 읽고 울었다. 리마, 보고 싶어 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지단의 일상은 무미건조해졌다. 가족 모임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이게 희생의 결과야, 그녀는 생각했다. 동생이 언니, 잘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단은 정말 이라고 속으로 물었다. 사회의 시선은 사라졌지만 내적 상처는 깊어졌다. 지단은 상담을 계속했다. 후회해요.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단은 지림을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끊겼다. 리마, 어디 있어? 그녀의 검색은 헛수고였다. 한 달 후, 지단은 결혼 준비를 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지림의 그림이 떠올랐다. 그 그림은 너를 위해 눈물이 흘렀다. 결혼식 전날, 지단은 도망쳤다. 미안해요. 모두 그녀는 지림을 찾아 나섰다. 리마, 나 잘못했어. 지림을 찾은 지단은 눈물을 흘렸다. 돌아와 예지림은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단의 진심이 지림을 흔들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림은 망설였다. 내 가족은, 지단은 내 선택이야.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았다. 지단의 가족은 분노했다. 또 그 짓이야. 아빠가 소리쳤다. 지단은 이번엔 포기 안 해라고 대답했다. 사회의 압력도 여전했다. 하지만 지단은 강해졌다. 이 사랑이 내 길이야. 그녀의 식텐이 시작됐다. 재회 후, 지단과 지림은 더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이번엔 서서히 가자. 지림이 말했다. 지단은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거세졌다. 아빠가 유산 상속 안 해라고 선언했다. 지단은 상관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가족을 잃는 대가로 사랑을 얻다니 이 그녀는 생각했다. 지림의 커리어도 회복 중이었다. 새로운 갤러리에서 전시를 제안받았다. 이번엔 성공할 거야. 의 지단은 응원했다. 전시회 당일, 지단은 긴장했다. 또 가족이 오면, 하지만 오지 않았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손님들이 지림의 그림을 칭찬했다. 이 사랑 테마가 감동적이에요. 지단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달렸다. 동성애 홍보. 역겹다. 지림은 상처받았지만 지단이 위로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중요해. 지단의 직장도 변화가 생겼다. 이직할게. 그녀는 더 자유로운 회사로 갔다. 여기선 내 성향을 받아들여. 상사가 말했다. 지단은 안도했다. 하지만 사회 전체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혼 법안이 부결됐다. 아직 멀었어. 지단이 중얼거렸다. 지림과 함께한 일상이 안정되자 지단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엄마는 지단아, 행복해? 라고 물었다. 지단은 네, 지림 덕분에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하려 노력할게.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했다.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안 봐. 지단은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동생은 중립적이었다. 언니, 내 선택 존중할게. 그 말이 위로가 됐다. 지단의 내적 성장은 컸다. 과거에 나는 두려웠어. 이제는 강해. 그녀는 지림에게 말했다. 너 덕분이야. 지림은 웃었다.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친구의 배신. 지단아, 내가 그러면 나도 피해봐. 이 지단은 그런 친구 필요 없어 라고 끊었다. 사회의 정죄 속에서 그들은 버텼다. 지단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동성애자로서의 삶 익명으로 썼지만 공감을 얻었다.
너처럼 사는 사람 많아 댓글들이 왔다. 지림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단은 최종 선택을 했다. 가족과 완전히 끊지 않을게. 하지만 내 삶을 살겠어. 엄마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지림을 만나보실래요? 지단이 제안했다. 엄마는 망설였지만 한 번 히라고 말했다. 만남 당일 지림은 긴장했다. 인사 잘해. 엄마는 지림을 보며 예쁘네 라고 말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지림 씨, 우리 지단을 잘 부탁해. 엄마의 말에 지단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아빠의 반대는 여전했다. 절대 안 돼. 지단은 바빠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라고 믿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지림의 큰 전시회. 가족이 초대됐다. 아빠는 오지 않았지만 엄마와 동생이 왔다. 좋은 그림이야, 엄마가 말했다. 지단은 행복했다. 하지만 전시 후 아빠로부터 메시지, 생각해볼게, 작은 희망이었다. 지단과 지림의 사랑은 강화됐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여전히 상처와 희생이 있었다. 지단은 되돌아봤다.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단은 물었다. 동성애를 숨기는 게 옳은가? 아니면 공개하며 싸우는 게 옳은가?